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우위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돌아가는 순환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제 골고루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둬봐야 할지 시장에 대한 해석 전해주세요. 네, 오늘 돌아가는 순환매, 어제 또 테마들 득세하는 장세였습니다. 초전도체. 역시나 이제 순환매 쪽에서 주도주가 전면에 좀 나서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력주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반도체, 2차전지, 요즘에 이제 PBR, 자동차도 작년 한 해 좋았죠. 전반기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네 섹터고, 소외주 쪽에 좀 가게 되면 테마가 형성되면서 갑니다. 오늘은 좀 연동관계를 잘 받았다 봐야 될 것 같고, 자,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입니다. 선물 차트 모습이고, 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어제, 이틀 전에도 잘 유지하고 반등했고, 미국 시장 지금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상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분석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진 않았구나. 역시나 미국 시장을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 이꼴 마이크로소프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고, 사실은 투심을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 페드워치에서 발표는 했지만, 그래서 이 3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좋은 측면이고요. 그리고 어제 좀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안정권이 아니에요. 어제도 음봉 플레이가 좀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0.1% 양봉입니다만은 실시간이니까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결국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환율이 1333원, 이제 연동관계를 지금 쭉 파악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어제 10년물 국채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가 사실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 4.24인데, 조금 더 4% 밑으로 빠르게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어제 정리해드렸어요. 연동관계 파악하다 보니까 데이터 지표, 어떤 금리의 연동관계, 통화료의 연동관계,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연동관계는 좀 맞지 않다.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어찌됐건 강하게 좀 유지됐던 파트가 지수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종목으로는 과대낙폭에서 올라온 게 2차전지 파트였습니다.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한테 바랄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론 머스크 입밖에 없다. 일단 전기차 전방 산업이 당장은 좋지 않은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갔는데, 어찌됐건 전일 일론 머스크 언론 플레이 한 분 있었고 성공했습니다. 반등에. 그러면서 루시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반등 나왔고, 오늘 국내로 넘어와서 연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모습 보여드리면서 더 이상 코스피 200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과오류나 성장주의 파이를 지금 PBR 종목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352포인트인데 변환 환산해보면 2626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강한 모습인데 PBR 종목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피 지수를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성장주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자, 종합지수 모습인데요. 2630선입니다. 저는 조금 더 사실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눌러줘서 2550선을 좀 강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가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았던 게 음봉이었습니다만은 눌러지면서 올라갈 때 성장주들 위주의 눌림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음봉인데 플레이는 이제 0.7% 우상향입니다만은 눌러줄 때 성장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체감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뽑아 올려버리면 지금 갈 때가 쉬운 게 어찌됐건 PBR 정책주다 보니까
바로 좀 뽑아 올리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조금 더 한번 눌러주고 시납으로 좀 올라간다면 성장주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 여건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수급의 키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직결구도 없고요.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 선물 오늘 4,900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코스피도 2차전지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밀고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양봉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좀 따라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어디를 좀 선취하고 어느 종목들, 어느 섹터에서 선도 세력 단가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수급세를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단지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됩니다. 16일까지 긴장의 끈을 가지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오늘 또 금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있고, 금요일날 오랜만에 뭐 조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좋은데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연동관계가 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중국의 LPR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준율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LPR 인하하기는 어렵고 동결이라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좋아지면 양해까지 묶고 더블로 가게 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긴장감 유지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략별로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 세 가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2차전지 그리고 원격 의료, AI 소프트웨어 준비했습니다. 네, 세 가지 섹터 모두 오늘 분위기 좋은 섹터 쪽으로 전략을 주십니다. 2차 전지와 원격 의료 비대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2차 전지 주도주 쪽 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셀메이커 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셀 업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또 전문가님이랑 삼성 SDI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해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좀 관심이 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삼성 SDI를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인들과의 생각이 좀 합의 일치되면 더 확신을 가져라.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셀 업체들이 좀 셀메이커 업체들이 선두에서 끌고, 그리고 낙폭과대로 갔을 때 대형주부터 수급이 먼저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DI, LG엔솔, LG화학, 뭐 LG화학은 최근에 공급 계약건도 있었고, 단지 이제 어제 우려감에 대한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분할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뭐 상단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올해는,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부터 좀 볼까요? 에코프로 좀 쉬는데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으로 좀 보면 22만 원, 뭐 이제 암기죠. 완전히 24만 원, 26만 원. 오늘 26만 원 저항 좀 맞은 것 같고요. 키 맞추기 가는데,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22만 원 라인에서 이제 반등에 성공한 거는 사실 콩콜 내용이 좀 컸고요. 앞으로도 뭐 주주 친화적인 이야기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낙폭과대로 갔던 대형주들의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갈 수는 없죠. 셀 업체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셀 업체 보유하신 분들,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좀 마음이 푸근할 것 같고요. 대형주부터 반등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실전 호전 종목.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까지 삼성 SDI나 LG엔솔이 빠져야 될 것이냐,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수모를 좀 겪고, SDI 지금 밸류가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싸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12배, 13배인데 사실 밸류로 봤을 때 부담감도 없죠. 근데 이 종목들이 또 특이점이 뭐냐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자를 썼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SDI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2022년에 1조 8천억 원 찍었고 작년에 1조 6천억 원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때, 2분기 때까지 적자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SDI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가 좀 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개인 주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DI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해 나가는데, 어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게 그 실적들이 나오는 형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CIS 제가 PNT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지금 엔캠도 호실적이 나와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길게 보면 다 좋은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들은 이렇게 슈팅들이 나와줍니다. 어제 좀 뽑아 올렸거든요. 그 전에는 엠플러스가 뽑아 올렸죠. 그리고 지금 옆으로 좀 기간 행보로 이틀 가던데, 장비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그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같이 가고 있고 좀 가볍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빨리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SDI나 셀 업체들 과대 낙폭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뉴스플로우가 하나 얹혀졌죠. LG엔솔 4680 배터리.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좋은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8월에 빠르면 양산 계획이 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플로우들도 좀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핵심은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LG엔솔이냐 SDI냐 LG화학이냐 메코프로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냉혹하게 핵심은 투자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각각 그 투자 기간이 틀릴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장기 투자할지 기술적 매매할지를 정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안정감이냐 퍼포먼스냐, 이걸 이제 선택하셔야죠. 안정감이냐 퍼포먼스냐 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보다는 안정감을 좀 택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안정감을 택한다면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셀메이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SDI,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뭐 한 개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소재따는 에코프로 BM. 퍼포먼스 쪽으로 하실 거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장비를 하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내게 맞는 투자 기간을 좀 설정을 하시고, 종목별이나 이 종목별로 봤을 때 속도나 안정성,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택하게 될지 조금은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또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의대 중원 이슈나 뭐 정부는 또 강경책으로 대응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노이즈가 시세 견인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의미가 담겼을지 조금 더 자세한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익 집단과의 어떤 정부와의 마찰, 노이즈가 지금 시세 견인차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각의 뭐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다 리스펙 하고요. 좀 근데 이제 아쉬운 과정이 이렇게 좀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연동관계를 한번 지어보죠. 오늘 뉴스가 이제 의대 정원이 이제 이 노이즈가 지속되느냐 핵심인데,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인성 정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 모습 나가는데 오늘 갭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000원대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꺼웠는데, 매물대 요즘 돌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앞에서도 그랬죠.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뒤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오늘 뉴스플로우 붙으면서 갭으로 띄웠거든요. 이러면 갭이 메꿔지지 않는 이상은 시세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제 매매의 기법인데, 이런 것들은 노하우고, 오늘 뭐 내용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공의도 집단 사직한다, 의대생들까지 뭐 같이 협력해서 동맹 휴용한다, 비난이나 비평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내용은 이건데,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게, 이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냐, 이 모멘텀보다는 노이즈인다, 이 노이즈가 그러면 계속 발생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협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며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타협점은 쉽지 않아 보이고 노이즈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모양새는 어떻냐? 오늘 인성정보 갭으로 띄었고 거래량을 4,500만 주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러면 쉽게 안 빠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트컴퓨터인데, 여기도 오늘 갭으로 띄었습니다. 단지 여기는 주가가 지금 매물대가 지금 8,300원대 좀 쌓였어요. 네. 상당히 여기도 거래량이 오늘 1,000회복만 주 동반됐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보니까 이제 유비케어 있거든요. 오늘 유비케어도 거래량이 1,400만 주. 이제 눌림목 공략을 비트컴퓨터로 하느냐, 유비케어 하느냐, 인성정보 하느냐, 이 차이인데, 뭐 큰 시세는 안 날 것 같고요. 노이즈가 지속되면 아마 큰 시세 날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계속적으로 밀어 올릴 건데, 거래량 측정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 세 종목 중에 눌림목 잡기 싸움인 것 같고, 번외 종목으로 보니까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도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거래량이 너무 형편없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접근 포인트는 다 정해졌습니다.
노이즈 기간 관찰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매매 정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물리면 쉽지 않겠죠. 이 정부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정해지게 되면 길이가 짧을 테니까. 그러면 기술적 매매를 할 때 기간 매매가 아니고 손절매 영역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이즈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지속 기간을 살펴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 정도 유효하게 이번 섹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에 대한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또 오랜만에 이 AI가 처음 이렇게 들썩이기 시작했을 때 갔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던데 여기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눌림목 공략이 핵심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눌림목을 잘 이용해야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저는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뭐 온디바이스 AI 나왔을 때 플리터 이런 종목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것도 300% 가까이 가고 58,000원까지 갔고 이미지스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뭐 2,500원부터 6,1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제가 주력적으로 공략을 하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재평가로 들어가는 게 무섭거든요. AI 반도체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습니다. 또 실적 기반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고 민감주 스타일의 반도체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적자폭이 줄어든다든지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실적이 좀 받침되면서 주가의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근거가 되는데 AI 소프트웨어는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적들이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사실은 별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의 어떤 조정 모습도 이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모습인데 이 정도만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봤던 뭐 셀바스 AI나 아슬아슬하거든요. 오늘 셀바스 AI도 좀 올랐고 마음의 AI도 조금 오르다가 지금 음봉 갔는데 사실은 뭐 이건 추세가 살아있다기보다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3만 원대 지금 마음 AI 차트 모습인데 박스권 돌파해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2월 달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제 뭐 적자 나온 기업들도 악재로 반영되면 뭐 선반영이니까 재료는 소멸인데 오늘 계속들이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호재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온 기업들은 슈팅들이 다 나옵니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다 나왔고 오늘 번외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원텍, 하이로닉, 뭐 무상증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이시스 메디컬 등등 다 올라오는데 실적들이 안 좋은 기업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소프트웨어 공략할 때는 눌림목이 핵심입니다. 눌림목 때 누가 잘 잡아가지고 빨리 치고 빠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플로우가 반응되죠. 뉴스플로우가 쉽게 뭐 끊기겠습니까? 이쪽 파트가. 오늘 우리 오픈 AI, 뭐 구글 AI 신보정도 공개했고 요즘 정부 정책도 조금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이 저는 4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가격 조정은 좀 대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마음 AI 가격 조정 줬고 기간 행보, 셀바스 AI 가격 조정 주고 기간 행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할 때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줬으니 내가 진입하면 올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줬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고요.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베팅한다. 기술적 접근해서 수익 챙기는 거고요. 내려가는데 베팅한다. 결정해서 손절 확정 짓는 겁니다. 저는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별화가 핵심이라 보고요. 대표적으로 AI하고 붙었던 쪽에 또 의료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루닉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추세선이 살짝 이탈됐는데 어찌됐건 밸류는 비쌉니다만 호실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슈팅들이 한번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략을 하실 때 모멘텀만 보지 마시고 실적까지 조금 그래도 뭐 많지 않겠죠.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그래도 조금 실적까지 붙여서 조금 진입을 잡아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뭐 모멘텀이야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 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시면서 선별화 과정을 거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가고 있는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드디어 준비해왔습니다. 삼성 SDI 가져왔습니다. 네, 드디어 비중 다시 한번 저희 좀 들어갈 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3350 저희가 지금 총 6% 스페셜원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해가는 경우가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은 제가 있는 거고
같이 생각이 이제 동일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속도와 기간을 가미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5%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11%입니다. 아마 단가는 아마 평단이 딱 40만 원 언저리일 거예요. 네, 지금. 지난번에 45 라인에서 샀거든요. 45만 원 라인. 그리고 35 라인에서 샀습니다. 그럼 40만 원. 오늘 40만 원 언저리에서 비슷한 가격에서 한번 추가. 그럼 이제 9% 남았어요. 9%는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추세가 완전히 깨져서 과대낙폭으로 가게 되면 추가 매수. 추세가 완전히 올라가서 안착하게 되면 더 불타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는. 45만 원 라인이 단단합니다. 지금 이제 40만 원 라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는 안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가가 오늘 39만 원 위에서 오늘 양봉 마감된다면 저는 충분히 4, 5 라인까지 붙는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계속 이제 올라가서 내가 수익 났는데 치고 빠져야 되겠다. 뭐 SDI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접근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9%도 추가할 필요 없고요. 여러 종목들이 보게 되면 상단이 바로 이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2차전지 파트가 작년 같은 퍼포먼스는 어렵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렵고 저는 이제 내년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퍼포먼스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 쪽이고 단기 소나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너무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본인의 계획성에 맞춰서 좀 긴 관점 투자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남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남 이야기 듣지 말고요. 그리고 안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서 비교해 가면서 확신을 갖고 가보자. 그래서 저는 삼성 SDI 5% 추가해서 오늘 11% 비중 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같이 가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전문가님의 전략을 들으시면서 이 전략 좀 유효하겠다, 내 생각과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3359 가운데 5% 비중 추가하면서 11%까지 저희 함께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일요일에 또 관련해서 증시 이슈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명절 끝나고 이제 첫 공개 방송을 하는데 원래 목요일하고 일요일 날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뭐 아카데미 준비하고 기업 IR 때문에 못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2차전지 셀 메이커들하고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일요일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한번 9시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항상 전략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9시에 이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